오퍼레이션 리드를 맡고 있는 최정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모르시고 계셔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는 딜리버리 시장에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공유주방의 국내 가장 최대 규모의 공유주방, 네, 국내 규모 최대 규모의 공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코롱 글로벌에서 코롱 전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패실리티 오퍼레이션을 이제 시근 기획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숙명여대 르꼬르동골로 외식 경영 초빙 교수로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딜리버리 시장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이랑, 특히 이제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공유 주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 회사가 타 공유 주방과 어떻게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유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공유주방이라고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일부 공유주방이라고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공유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게 이제 딜리버리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러면 저도 빌릴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제로 물론 그런 개념의 공유주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개념의 공유주방도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마켓의 공유주방이라는 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키친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 키친 코리아가 이제 작년부로 사명을 저희가 키친밸리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사명이 바뀐 사명인 키친밸리에 저희의 이제 타 브랜드와의 이제 조금 차별된 부분들을 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개인이 빌릴 수 있는 공유 주방은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다 공유 주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커뮤널 키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이제 뭐 파티를 한다든지 하는 개념으로 해서 소위 이제 키친 에어비앤비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통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글로벌 브랜드가 플랭클리 정션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사업을 위한 공유 주방이 크게 이제 고스트 키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스트 키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업계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쪽에서는 이제 실제로 고스트 키친이라는 단어보다는 다크 키친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 이제 고스트 키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코워킹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제 푸드 프로덕트나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위해 어떤 부분? 홀이 없는 부분. 네, 잘 안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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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홀이 없이 이제 주방만 있는 공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외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레스토랑처럼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모든 걸 포함한 게 이제 고스트 키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진행되는 레스토랑들 공유 주방을 버추얼 키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글로벌리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배민과 같은 브랜드가 딜리버리 루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딜리버리 루라는 브랜드에서도 국내처럼 배민 키친이 있는 것처럼 공유 주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국내는 이제 배민 키친이 하나의 이제 부동산 공간 안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공유 주방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형태로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유명한 이제 국내 배민과 같이 굉장히 유명한 우버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코로나 때부터 이제 영업이 잘 안 되는, 그리고 혹은 저녁만 운영하는 곳에 데이타임을 렌트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로 이제 고스트 키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처음에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키친타운이라는 곳이 이제 글로벌리 제일 처음 시작한 공유 주방 브랜드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간 안에 모든 이퀴먼트들, 주방 기계들을 다 세팅을 해놓고 나서 공간에 대한 대여보다는 시간에 대한 대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군 방향으로 이제 공유 주방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스트 키친에 해당되는 게 이제 저희 키친밸리, 그리고 브랜드 자체가 고스트 키친인 곳, 그리고 공유 주방 1번과
게러지 키친, 그 다음에 키친X, 그리고 위쿡, 이렇게 좀 구분을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버추얼 키친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제품을 프로덕트들, 딜리버리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푸드 프로덕트들을 생산해서 이제 즉석 판매업이라든지 하는 곳들, 혹은 이제 나누다 키친이나 먼슬리 키친 혹은 위쿡,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먼슬리 키친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도 하지만 가운데를 홀을 만들어서 푸드코트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누다 키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미국의 키친타운처럼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플랫폼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친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면, 저희 이제 창업자는 이제 우버에 계셨던 이제 트래비스 켈리안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우버에서 나오셔서 이제 키친밸리, 그러니까 클라우드 키친을 이제 미국 LA에 2015년에 창립을 하셨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글로벌리 30개 도시, 30개 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30개에서 지금 계속 저희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30개, 40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미국 이후에 첫 글로벌로 진출하는 나라를 한국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이어서 지금 현재는 싱가포르에 에이펙을 설립하고 중국, 일본,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남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배달 전용 공유 주방 서비스, 워낙 저희는 사실은 이런 공유 주방이라는 것보다는 그 전에 워낙 배달이 이제 발달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 발달된 배달의 기술을 어떻게 또 글로벌리 전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마켓으로 이제 한국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국의 이제 팀장들이 이제 줌 미팅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 나라 어떻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는 2019년에 5월에 서초점을 처음 오픈하고 지금 현재 21개 지점이고 각 지점마다 작게는 10개, 많게는 45개의 주방을 가지고 500여 개의 주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방 수는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주방 수 확대는 작년에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고요. 이제 2021년에는 이제 주방 수 플러스 푸드테크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도입을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그다음에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다음에 오스트리아까지 이제 저희가 있고, 최근에 오픈한 곳이 이제 홍콩이고, 이제 재팬 같은 경우에는 도쿄를 중심으로 이제 한국과 비슷하게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조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딜리버리 시장이 가장 강세인 강남권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1인 가족의 시장이 조금 많은 곳에 좀 많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현동, 서초, 관악, 저희 방이점 요렇게가 조금 몰려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화곡, 화월곡, 신촌, 회기, 군자, 그리고 경기도권에는 인천이랑 수원 요렇게 있습니다. 저희 사실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 영업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될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한국의 정책상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외식업 같은 경우 자체가 국내 같은 경우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공간을 만들어 누구든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그 공간 안에 이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이제 허가나 뭐 소방법이라든지 뭐 위생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건물일만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글로벌리 미국, 북미, 뭐 남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당 자체가 허가제가
허가제입니다.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이기 때문에 내가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레스토랑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오히려 공간을 만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아서 아무나 외식 공유 주방을 할 수 없는 컨디션입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알다시피 신고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신고제라서 이제 사실 국내만큼 공유주방의 브랜드가 많은 나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시스템 정책이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저희가 한국이 테스트 베드가 돼서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계 극복, 저희한테 사실은 아마 저희 소비자들이 그럼 가장 어떤 분들이 많으신지가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작년 초반부터 이 클라우드 키친밸리에서 지금까지 한 2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작년에는 저희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분들이셨어요.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되고 내가 이제 외식 사업을 하고 싶다. 혹은 갑자기 이제 오셨던 레스토랑의 손님들이 줄어들면서 그러면 나는 그 정도에서 나는 이제 아예 배달을 한번 해봐야겠다. 요즘 배달이 대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작년에는 소상공인 분들이 한 70에서 80%였다라고 하면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이제 점포의 모델형 자체를 이제 일반적인 레스토랑의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딜리버리 전용의 모델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의 가장 빅 커스터머는 아웃백. 사실 요즘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아웃백이 로드샵에 있는 거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배민이나 쿠팡 같은 경우 이렇게 딱 열면은 아웃백 딜리버리라는 단어로 아마 들어가 있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아웃백 같은 경우에는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그 아웃백 딜리버리를 저희 1호점, 서초점에 1호점을 냈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하신 분이 지금은 상무님이 되셨습니다. 네, 그 당시 과장님이셨던 분이 지금 상무님이 되셨고, 저희도 지금 떨고 있는데 12월은 보통 하나의 매장에서 억 단위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 프랜차이즈들도 딜리버리 모델들 자체로 아예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작은 이제 공유 주방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운영이랑 비운영 팀으로 조금 나눈다고 하면은 이제 비운영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R이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팀, 이제 적당한 부동산을 이제 구입 어떤 곳이 좋은 곳이 있을까라고 이제 찾아다니는 부동산 투자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부동산이 결정이 되면 컨스트럭 팀, 이제 설비 팀들이 있어서 이제 공간을 하나를 만들어낸 공간을 이제 세일즈 팀이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한 다음부터 이제 운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운영 안에 들어가는 팀들은 이제 오퍼레이션 안에 이제 온보딩이라고 이제 저희 주방에 처음에 계약을 하셔서 빈 주방에 어떻게 주방을 세팅하고 배달 채널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구성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온보딩 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시작을 하면은 시설을 관리하는 이제 패실리티 매니저라고 해서 이제 시설 관리팀, 그 다음에 메인테넌스 앤 리페어라고 해서 이제 시설 뭐라고 그럴까요? 메인테넌스 앤 리페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설이 워낙 크고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자잘한 이제 장고장이라고 하겠죠. 이제 사실은 급하시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옆집은 카페인데 바로 옆집은 이제 마라탕 같은 중화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그 중화랑 마라탕 카페랑 이제 물 속으로 흘러내리는 기름의 양도 아예 다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끔 그런 걸로 이제 생기는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팀이 또 좀 따로 있고,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게 이제 CSM, 그 다음에 그로스 AM 이렇게 있는데, CSM 팀이 이제 저희가 성장 리포트라고 하는 한 달 후에
매창에 매출이 어느 정도를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드리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로스 팀은 저희 안에 들어와 있는 테넌트 분들이 어떻게 하면 배달 음식 배달 채널 외에도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서포트 팀이 이제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걸로 조금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국내 유일하게 시설을 직매입을 한 케이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국내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한 상태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재임대를 준 형태인데 이제 저희는 모든 공간들을 다 직매입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 회사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장점일까라는 고민이 사실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주변에 이제 딜리버리를 하는 셰프들도 있고 이제 공유 주방에 들어갈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소상공인들한테는 이제 소위 말하는 보증금을 내는데 이 보증금이 작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이 보증금에 대한 경제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온전히 저희의 부동산으로 이제 매입을 한 상태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비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아끼지 않고 그리고 FM 팀과 M&R 팀이 이제 별도로 시설 자체를 관리하고 있어서 이제 건물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건물주를 따로 찾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모두 다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조금 못하고 있긴 하지만 21개의 시설에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소위 말하는 포스 프로그램들을 다 제공을 해드려요. 그 포스 프로그램의 각 지점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지점에서는 이제 어느 시간대가 매출이 잘 나오는지 혹은 한식이 잘 나오는지 카페가 잘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데이터를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초 주방 아마 저도 처음에 이 회사를 입사할 때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유 오피스가 공유 주방,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와 공유 주방으로 차이를 했을 때 아마 여기 다 공유 오피스는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 실제로 시설이 그냥 내가 인터넷만 되어 있으면 컴퓨터만 들고 들어가면 되니까 시설에 대한 투자가 크게 기본적인 투자가 없어도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주방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공유 주방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주방 안을 세팅을 해줄까? 이것들이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주방 안에 저희가 서초점 1번이라는 주방 안에 모든 기계를 이미 세팅을 해서 제공을 해드렸고 만약에 거기서 한식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그분이 뭐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운영을 하시다가 나가시겠죠. 근데 그 다음에 그 공간에 한식이 들어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한식이 안 들어오고 중식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하듯이 기계가 완전히 다 바뀌는 주방 기계들이 완전히 다 바뀌는 형태가 돼서 저도 제가 사실은 이 회사 입사하기 전에 그 어디까지 제공을 해주는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했고요. 저희가 제공을 해주는 거는 모든 주방이 쓸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제가 잠깐 써놨는데 기본 기기 세팅은 냉장고, 냉동고, 싱크대, 작업대, 그 다음에 그리즈 트랩, 그 다음에 주문 포스 여기까지고 뭐 어디는 화구를 제공해준다, 어디는 화구를 안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공유 주방들도 있는데 저희는 여기까지만 제공해주고 그 외에는 이제 저희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온보딩 프로세스 과정에 전문 엔지니어들과 이제 주방 업체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온보딩 팀인데요. 저희 이제 아마 얼마나 초기 투자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기계로만 따지면 한식 같은 경우에는 최소로 오시면은 정말 100만 원 언더로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냉장고 있고 작업대 있고 싱크대 있고 그러면 한식으로 시작했을 때 없는 게 화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저 요즘 비교 견적 엄청 많이 받아서 이제 보내드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화구 같은 경우에는 신품이라고 하더라도 35만 원, 40만 원. 그래서 뭐 화구 하나 있고 작업대 있고 만약에 내가 좀 더 돈을 아낀다 그러면 뭐 보통은 하부 냉장고, 테이블 냉장고 같은 거 하나 정도 더 구매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도 중고로 사시게 되면은 거의 한 뭐 100만 원 초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카페 같은 경우 좀 다르죠. 커피 머신 같은 경우 워낙 고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저렴한 초기 비용으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실제로 레스토랑을 오픈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반적인 공간에 레스토랑을 오픈을 하려면 배기배관, 급수 배수 요 시스템을 일단 이제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최소 1,000만 원에서 뭐 작게는 뭐 8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 없이 그다음에 또 이제 홀에 대한 투자, 인테리어 투자가 없다 보니까 온전히 4평, 5평 정도 되는 공간에 주방만 이제 주방 기기들만 세팅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조리 도구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초기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주방 외에 필요한 공간들을 다 공용 공간들로 뺐어요. 공용 공간들로 빼서 이제 건조랩 같은 경우, 드라이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딜리버리 시장이기 때문에 포장지, 포장 용기 이런 것들이 보통 박스로 오니까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주방 안으로 들어가면은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용 공간에 개별 건창고, 캐비넷, 뭐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씻을 수 있는 이제 공용 휴게소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러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주문 처리 센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공용 공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주방이 이렇게 쭉 하나하나씩 번호가 붙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도면을 하나를 좀 보여드려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1호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방들이 쫙 이제 오피스처럼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 앞에가 이제 저희 프로세싱 센터라고 하는 저희만의 독창적인 혹시 무선 마이크 쓸까요? 그러면? 네. 저희가 쓰고 있는 소리가 네, 프로세싱 센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이따 영상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들이 이제 음식을 픽업하러 오죠. 그러면은 그 픽업을 하러 왔을 때 이제 주방 안으로 아예 들어가서 각 번호에 있는 주방에까지 라이더들이 들어가서 픽업을 해서 들고 나갑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러너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휴게 시설에 이제 라이더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요 프로세싱 센터에서 소위 말하는 러너들이 이제 주방 번호에서 뭐 6번 주방에서 요리가 완료됐다라고 해서 알람을 울리면 이 앞에서 이게 표시가 되고 러너가 가져가서 음식을 받아와서 여기서 라이더들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이제 두 가지의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코로나 때 사실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라이더들이 이제 혹시라도 코로나가 확진자가 걸렸을 때 이제 그분들이 왔다 갔다 했던 동선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공간을 아예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이 앞에서 일단적으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피크 타임에 실제로 피크 타임에 요 정도 주방이 다 저희가 아큐펜시가 채워진다라고 하면은 작게는 몇백 건, 많게는 거의 한 1,000건 정도가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 안에 복도에 얼마나 많은 라이더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아마 어느 정도 상상은 가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러너들을 통해서 이제 이 러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프로세싱 센터가 있고 주방 번호 이제 주방들이 쫙 있고요. 그다음에 상온 선반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온 선반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아웃백이 이번 겨울 시즌에 내가 또 한 1억 가까이 매출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매장에 얼마나 많은 식자재가 들어와 있겠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이제 냉장 냉동고가 이제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이제
12월 달, 1월 달 더군다나 이제 9시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딜리버리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저희 안에 이제 입점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은 냉장고를 더 추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쟁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생겼고 뭐 쉐입만 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뭐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공용 공간들 이제 수면실로 쓰실 수 있게끔 브레이크 타임 때 수면실로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이제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 요것들도 이제 수면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하나의 저희 네, 여기가 저희 관악점 시설 사진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프로세싱 센터 앞에 이제 버너들이에요. 이제 음식을 받아서 러너들이 음식을 받아서 이제 바코드로 스캔을 한 다음에 이 박스 안에가 큐브라고 하는 이 박스 안에 저희가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밖에 있는 화면에 라이더들한테 어떤 브랜드 몇 번 박스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라이더들이 밖에서 이제 픽업을 해가고 만약에 많은 경우는 또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끔 라이더들이 잘못 보고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영수증의 그 가격 주문 가격을 보고 이제 러너들이 직접 손으로 핸들해서 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캐비넷이라든지 이제 공용 휴식 공간 그리고 이제 주방 앞에 드라이렉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 저희 어제 분당점 미금점인데요. 네, 기본적인 큰 툴의 패실리티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하나의 주방에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게는 한 4평, 3.9평 많게 크게는 한 5평 정도, 5.5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손세정대, 그다음에 그리즈 트랩, 그다음에 잔반 처리대, 싱크, 작업대, 사문형 냉장 냉동고, 그다음에 후드 이렇게 저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전기 온수기 그다음에 이제 냉난방기 에어컨 그 외에 이제 시설마다 이제 주방마다 이제 기본적인 가스 용량 6등급 그다음에 전기는 이제 8등급 8kW에서 15kW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팅이 되면은 약간 이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한식을 하는 거에 모델링을 해놓은 곳인데요. 이렇게 옆에 가스 튀김기, 그 다음에 이제 간택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궁금한 그림이실 수도 있는데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시설은 아닌데 구로 시설이랑 관악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테이너가 있어서 러너가 오는 게 아니라 음식을 이 컨테이너에 넣고 이제 보내면 러너가 이제 아까 보셨던 프로세싱 센터에서 픽업해가지고 영수증 확인해서 이제 전달해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하드웨어이자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주문 통합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주문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요렇게 보여지는 게 이제 주로 서울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달 채널 수예요. 이 중에서 배민, 배민원, 쿠팡이츠, 요기요, 요기요, 익스프레스 이렇게 5개의 채널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레스토랑에서 포스 프로그램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각각의 포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배민이랑 배민원은 물론 하나로 있긴 하고 요기요랑 요기요 익스프레스는 하나로 있긴 하지만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3개의 포스 프로그램을 화면에다가 다 띄워놓고 주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쁜 와중에 당연히 놓치는 케이스들이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 하나의 화면에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인입이 되게끔 하는 주문 통합 프로세스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키친밸리만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를 뭐 OK 포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포스 프로그램을 별도로 판매를 하고도 있는데요. 그거 요렇게만 쓰면은 그래도 좀 적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셔틀, 위메포, 띵동, 그 다음에 신한은행에서 12월 22일 날 땡겨요라는 배달 채널을 런칭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하면 거의 한 10개의 채널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아무리 큰 화면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태블릿을 10개를 쫙 보놓고 해놓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스크린을 2개를 제공을 해드리고 한쪽에는 저희 프로그램을 깔아드리고 한쪽에는 혹시라도 저희 프로그램이 셧다운이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이제 각각의 뭐 프로그램들을 옆에다 다시 한번 또 재확인하실 수 있게끔 띄워놓은 상태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런 테크 장비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어떤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이제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온보딩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소상공인들 분들이 어떤 브랜드를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 이제 저희가 한 50여 개의 프랜차이즈들과 MOU가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일즈 팀에서 이제 그분들의 성향과 그 다음에 투자의 이제 범위 이런 것들을 해서 MOU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선으로 이제 온보딩 운영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 또는 나는 A라는 치킨 브랜드 본사인데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제가 이제 온보딩을 도와드리고 있는 이제 브랜드 중에서 당신이 선택한 치킨이라고 해서 당선인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이분이 네, 이분이 이제 이 대표님이 이제 치킨 하면은 사실은 판매되는 그 시간대가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시는 것처럼 올데이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올데이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를 생각했을 때 이제 추가 브랜드를 같이 사용을 하시는 건 거죠. 혹시 이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배달은요. 배달 채널은 배달 안에 소위 말하는 샵인샵이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스토랑은 주방이 하나가 뒤에 있고 내가 한 브랜드를 앞에 내세워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로드샵 레스토랑은. 그런데 배달 채널은 어떨까요? 배달앱이나 쿠팡이츠에 매장의 사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브랜드와 메뉴만 보여요. 그래서 주방 안에서 몇 개의 브랜드를 하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메뉴 혹은 같은 기기를 사용하는 메뉴들은 얼마든지 확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배민이나 쿠팡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 성향이고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브랜드 하나가 정말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에는 추가 매출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브랜드를 운영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저희도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추천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당선인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제 뭔가 쉽게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뭐가 있냐라고 저한테 여쭤봤었을 때 제가 죽 브랜드를 하나 소개시켜드렸어요. 죽은 배달에서 은근히 잘 되는 한식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죽 브랜드를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오픈을 하시고 나서. 왜? 죽이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졌던 이제 앞에서 이제 연설해 주셨던 교수님 말씀처럼 HMR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문돼서 들어오면 그거를 주문이 들어오면 따로 내가 다 끓이는 게 아니라 중탕에서 데워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브랜드가 원래 유명한 브랜드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노출도 많고 리뷰도 많아지면서 매출이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배달 같은 경우에는 배달 시장은 샵인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달 채널도 많고 샵인샵도 많아지면 주문 통합 프로그램 같은 게 없으면 굉장히 운영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온보딩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운영자들한테 이제 MOU 체결된 프랜차이즈를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지만 샵인샵 브랜드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다수의 배달 채널의 등록 방법들이 안타깝게도 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사진을 정사각형으로 달라, 어떤 회사는 사진을 직사각형으로 달라. 그거를 제대로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사진이 늘어나거나 길어져서 보이기가 굉장히 안 좋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배달 채널에 들어가서 메뉴를 선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겠어요? 맛없어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등록을 해드리는 거를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오픈할 당시쯤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들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는 객단가가 어느 정도 주로 나오고 최소 주문 금액은 어느 게 좋고 그다음에 주문비는
배달비는 얼마 정도로 측정하시는 게 좀 효율적입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요기요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B2B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수수료가 좀 우대가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문 엔지니어들이 온보딩을 할 때 이제 주방 세팅하는 것들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비교라든지 그다음에 견적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잠깐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키친밸리의 자사 개념으로 이제 입브랜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샵인샵을 도와드리고 있는 형태로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합 주문 처리 시스템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러너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CSM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지역마다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한 달의 외출을 기준으로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지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저희 10년 뭐 작게는 10년 많게는 한 20년 정도 이제 외식업에 이제 계셨던 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이제 점심 케이터링 점심에 선주문을 받아서 이제 회사 근처에 나갈 수 있는 형태의 케이터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슈퍼스토어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만든 것 이제 쿠팡이츠랑 같이 협력해서 만든 건데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저희 대표님은 외국 분이셔서 멕시칸을 드시고 싶은데 저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따로따로 주문하면 배달비가 따로따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의 주방 안에 뭐 예를 들면 멕시칸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김치찌개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하나의 슈퍼스토어라고 하는 스토어 안에 메뉴를 넣어가지고 배달비를 한 번만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 거예요. 이거를 이제 쿠팡이츠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큐브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이제 넣고 보시는 화면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밖에는 여기 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몇 번의 가격, 얼마 가격, 이제 뭐 쿠팡에서 주문한 건지 배민에서 주문한 건지 이런 것들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도 이제 사실은 저희도 전쟁이 이제 러너들 구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구하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네, 러너들 구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도입한 이제 푸드테크 이제 저희 러너 대신 기계 하나가 정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서 이제 그거 사진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프로세싱 센터에서 몇 번 주방 몇 번 주문 번호를 눌렀어요. 네. 네, 굉장히 잘 찾아갑니다. 네, 저희 막 앞에 막 이렇게 막 택배 박스 막 놓여져 있고 하는데도 네, 이제 하나 제가 알기로 여기가 빕스인데 빕스에서 이제 음식을 담으셨고 네, 그리고 5번 주방, 6번 주방을 지나서 이제 7번 주방에 도착을 해서 이제 열심히 사장님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 앞에서 이렇게 잠시 쓰면 사장님이 이제 음식을 담아 주시고 그리고 번호를 누르면 이제 얘가 다시 본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잘 해서 피크 타임에 저희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 앞에 이제 러너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픽업해서 이제 수가 많지 않은 라이더들한테 바로바로 기다리고 있는 라이더들한테 이제 바로바로 전달을 해주는 형식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성장 리포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저희에 들어오는 테넌트들마다 요리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분들의
배경부터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이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리를 하신 분들은 또 다른 추가적인 요리를 쉽게 하실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드린다든지, 혹은 그 시장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간대라든지 요일에 대한 별의 매출들,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제 운영 관리, 메뉴의 최적화, 그 다음에 노출, 어떻게 하면 노출이 좀 더 잘 될지, 그 다음에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치타 배달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빨리 조리가 되고 배달이 되는 게 치타 배달인데, 치타 배달 마크가 되어 있으면 장사 훨씬 더 잘 돼요. 그런데 그걸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예상된 시간에 다 완료가 되고 라이더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없게끔 만들어줘야지 이제 쿠팡에서도 치타 배달을 넣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계속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고, 이제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쿠팡이츠랑 저희가 이제 슈퍼스토어를 만들어서 이제 모든 주문 배달이 다양하게 주문을 하실 수 있지만 배달비는 0원, 이렇게 해서 추가 매출을 드릴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모든 부분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에서 더 저희가 또 배달 채널과 함께 앞서 나가서 이제 매출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된 건 다 말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발표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궁금한 게 일단 이제 공유 주방이라고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는데 네.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건 처음 봤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일단 테넌트들이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와서들 많이들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비 창업자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혹시라도 또 뭐 예외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뭐 모임 같은 데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기존에 이제 업장이 있으신 분도 이제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뭐 다른 지역이거나 뭐 이럴 때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테넌트들의 구성이 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에 왔을 때 무엇이 가장 어떤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 이게 일단 거쳐가는 그건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잘 됐을 경우에 따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이러한 사례는 보통 이제 어떠한 전형적인 루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까지만 해도 소상공인 분들이 거의 한 80%셨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중에서도 뭐 신규 창업자가 한 40%, 그 다음에 레스토랑을 하시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40% 정도고, 이제 나머지 한 20%는 이제 뭐 빕스나 아웃백이나 혹은 이제 치킨집들 같은, 혹은 삼겹살집 같은, 이제 그 유명한 삼겹살집 이름이 뭐죠? 그런 이제 원래 프랜차이즈가 이제 들어왔고요. 지금은 거의 한 1대 1인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가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창업자 분들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샵 하셨던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제 지금은 프랜차이즈나 회사 쪽에서 딜리버리 모델로 구성을 아예 하시고 계신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1대 1보다도 더 적게 뭐 한 50%는 한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이제 내가 시작하지만 나는 딜리버리 모델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로 한 50%가 채워지고요. 나머지 이제 소상공인 분들과 이제 레스토랑을 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신 케이스들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분들이랑 이제 사실은 저희도 프랜차이즈 분들이 들어오시면 저희도 편해요. 왜냐하면 본사에서 워낙 시스템을 다 가지고 계시기도 하니까 온보딩을 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가와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걸 좀 더 도와드리는지, 이제 부족한 것만 좀 채워드리면 되는데,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특히 배달 채널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
많은 배달 채널에 내가 메뉴는 어떻게 등록을 하고 가격을 올리고 그다음에 항상 오픈하기 직전에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나는 그러면 배달비를 얼마를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가격을 얼마 정도에 측정하는 게 이 시장에 맞는 건지 이런 거를 엄청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빅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요 정도로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셨던 게 이 어떻게 보면 방향인데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가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장사가 잘 당연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그런 분들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나가시는 거지만 그러지 않고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성향으로 나타나져요. 저희가 그래도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은 적겠지만 일반적인 뒤에 있는 가게를 임대하는 것보다는 좀 비싸겠죠. 아무래도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임대료를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내가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 로드샵이면 장소가 바뀌면 장사가 안 되지만 여기는 배달 채널을 그대로 등록이 되고 라이더들만 잘 찾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뒷골목으로 훨씬 싼 저렴한 곳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화곡에서 성공을 했어. 화곡에서 한 젊은 분인데 한 달에 6, 7천 버는 분 계세요. 그분은 내가 화곡에서 배달 시장을 해보니까 내가 될 것 같아. 내가 이제 배달 시장의 생리를 알았어. 이런 분들이 저희가 이제 다지점이 있다 보니까 시설이 많아서 강남에 투자를 그러니까 강남으로 지점 확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가시는 방향성이 그렇게 좀 두 가지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예, 숭실대 박주영 교수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공유주방 앞에 써 있는 간판 보고 웃었거든요. 공유주방 했더니요, 하도 탤런트 공유 운영하는 줄 알고 앞에다가 공유 없습니다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습니다. 궁금한 점이요. 네. 여기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지금 50% 이상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인가요? 아니면은 기존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있나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그 영업지역 관련해 갖고 네, 맞습니다. 가맹점하고 충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있어서 네, 저희 지점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아까 21개 지점이었잖아요. 21개 지점에 다 들어오고 싶지만 기존의 가맹점과의 배달 권역이 겹치기 때문에 모든 지점에 다 들어오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배달 권역 때문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 처음에는 노년 1호점에 들어갔는데 이제 뭐 저희 노년 1호점이 이제 강남구청 근처에 있거든요. 강남구청 근처 청담동에 있는 어떠한 기존 지점 때문에 배달 권역이 좀 오버랩이 돼서 기존 지점에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이제 그 지점을 바꾸신 케이스들도 있으세요.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여기 뒤에 분 먼저 하셔. 예, 예. 공유 지금 발표 잘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공유 주방만이 우리나라 배달 시장을 다 앞으로 장악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한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계점. 한계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잘 돼서 저희랑 같이 성장을 하시면 참 좋은데 잘 돼서 이제 저희한테 떠나시는 분들이 네, 저희한테는 좀 아무래도 한계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21개를 확장을 하고 나서 이제 타 공유 주방까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저희의 시설이 조금씩 노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조금씩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좀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의 P&L에 조금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유 주방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이제 저희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사실상 따라오는 회사는 없기는 하지만 경쟁력이 처음에 특히 소상공인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제 임대료가 싼 혹은 관리비가 싼 곳을 찾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한계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프라인보다 인력이 훨씬 더 적게 드니까요. 네. 네. 다시 한 번만 죄송한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가맹을 하기도 하고 본사에서 직영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딜리버리 전용 같은 경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에는 기본적인 이제 패실리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급기, 배기 뭐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주방만 만든다고 하더라도 급기, 배기 투자 시설들이 뭐 CJ라든지 이런 데들은 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아예 주방 설비만 들어오면 되는 거라서 저희는 계속 같이 확장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여기 자, 예, 거기 지금 이제 질문 예,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백석예술대학교 신태화 교수입니다. 네. 먼저 저희 학교 앞에도 이제 공유주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맨날 지나다니면서 저 공유주방을 어떻게 하면 들어가 볼 수가 있나 없나 이제 궁금했는데 네. 오늘 이제 내부 사진이나 그다음에 도면을 보면서 공유주방에 대한 걸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선례 같고요. 이 우리나라 공유 주방이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있었거든, 그죠? 근데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의 공유 주방이 몇 %나 증가했는지,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가 이제 11월 9일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네. 11월 9일 이전하고 네. 위드 코로나 이후하고. 시작 이후, 네. 11월 9일 이후하고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유 주방에.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공유주방 시장 전체가 몇 %나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브랜드로 따지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전에는 이제 메이저 브랜드 한 3개? 그러니까 저희 키친벨 클라우드, 그다음 클라우드 키친, 그다음에 고스트 키친, 그다음에 먼슬리 키친. 요게 약간은 메이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외에도 이제 특히 서울 권역 외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냥 1층 혹은 지하에 빈 공간에 주방들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케이스들도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시장은 굉장히 커졌고 한데 이제 단지 부족한 부분들 딜리버리만 하다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딜리버리 매출이 당연히 빠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들도 저희도 사실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작게는 사실상 메뉴에 따라 시장에 따라 다른 게 사실이지만 오히려 역으로 오르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저희 시장에서의 매출은 한 작게 뭐 오르신 분들 제외하고 떨어진 분들 평균으로는 저희 한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떨어지셨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발표해주신 키친밸리의 최정훈 레스토랑 오퍼레이션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